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주간, 핸디 언어브로만 접근을 해서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을 하면서 8연승, 주간 8연승 마감, 이 축배팅을 좀 무모하게 하면서 마감이 됐었지만, 바로, 연패하지 않고 바로 적중을 하면서 분위기를, 식지 않게 만들었고, 그러고 오늘 NBA는 올킬입니다. 야, 오늘 뭐 군더더기 없이 딱 핸디 언어브로만 두 조합을 가서 당연히 두 조합 모두 3배 이상 나왔고 필라 마인 클블 언더 필라 언더 올 언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올 언더를 보니까 3만원만 올 언더 한번 배팅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한번 권장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렇게 혹시라도 가신 분이 계신다면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적중을 했죠 올 언더가. 자, 우선은 좀 솔직히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운이 많이 따랐어요. 필라델피아는 뭐 기준점 바뀐 시간이 아침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침 7시 44분에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조합 편성을 오후 3시에 했거든요. 당연히 9.5 기준으로 0.5 마인이 된 거죠. 0.5 마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제가 0.5 때문에 징징 많이 됐잖아요, 사실. 0.5 때문에 적중을 해서 전 사실 필라 마이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클불이 해고박 경기였잖아요. 그래갖고 아유 무조건 오바니까 클불 마인 들어오든 말든 하면서 마이애미 경기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0.5 마인이 되면서 적중을 한 셈이고 클불 경기는 야 이게 사쿼터에 46점만 나면서 가비지 타임 들어가고 그리고 악수 타임도 40초 정도를 이제 악스타임을 가져가면서 0.5 언더가 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위의 조합은 둘 다 0.5 마엔, 0.5 언더 된 겁니다. 정말 운이 좋았죠, 사실. 저도,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완벽한 분석이었고, 필라 언더, 마이애미 언더는. 그냥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운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이, 비껴가질 않게 제가 꽉 잡고 있겠습니다. 자, 내일은 NBA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지만 가급적 신경 안 쓰고 분석을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 빨간색 틀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뭐 화면에 나면 안 되는 거 있었나? 인기 검색어밖에 안 나오죠? 그죠? 뭐 인기 검색어고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인기 검색어입니다. 나와도 상관없는 것들이라서 자 들었고 자 올랜도랑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우선 올랜도라는 팀을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랜도는 올 시즌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10월 31일부터 내리 5연패를 찍었던 팀인 것도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장줄 연승도 꽤 많이 했던 팀이었죠. 즉 흐름을 리드미컬한 모습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올랜도인데 좋은 흐름일 때 연승 잘하고 나쁜 흐름일 때 연패도 잘하는 올랜도는 직전 오클라호마에게 지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3연패를 지금 달성하고 있죠. 홈 연전을 치르고 있는 기간임에도 상당히 아쉬운 결과거든요. 이 3연패 과정을 살펴보면은 110점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110점도 넘기질 못했죠. 즉 1옵션, 2옵션 선수의 부재가 프렌치 바그너랑 바케로의 이 결장이 매우 크게 와닿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애미는 백투백 경기를 치릅니다. 마이애미 오늘 오클라호마전 박스 스코어를 살펴보면은 오늘 오클라호마가 3점 성공을 정확하게 41.2%를 기록했단 말이죠. 이게 오클라호마 시구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기록을 한 겁니다. 상당히 오클라호마라는 팀이 3점을 잘 들어갔음에도 104점밖에 못 냈다라는 거. 이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마이애미 수비가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올 시즌 가장 턴오버가 적은 팀이 보스턴하고 오클라호마 공동 1위입니다. 평균 11.8개인데 14개의 턴오버를 기록하게 만든 것도 이게 마이애미 수비의 능력이거든요. 지미 버틀러가 그리고 7분 만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상 결장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경기였음에도
마이애미는 충분히 좋은 경기로 좀 선보였습니다. 야투가 많이 아쉬워서 진 경기였어요. 무엇보다 오클라호마의 핵심 선수들이 아주 맹활약을 펼친 경기였거든요. 오클라호마의 식스맨들이 모두 5득점 이하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아이지아 조를 비롯한 이 오클라호마 식스맨들은 상당히 유능한 선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의 수비를 견뎌내질 못했습니다. 근데 오클라호마가 시종일관 리드를 잡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제이, 덥, 그리고 스가, 돌트 이 세 명이 상당히 좋은 야투 효율과 볼륨을 동시에 기록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지금 결국에는 오클라호마가 직접 마이애미를 잡은 이유 스타 플레이어 이 슈퍼스타들의 맹활약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올랜도가 딱 정반대거든요. 슈퍼스타들이 모두 빈자리 상태다. 반케로랑 프렌치 바그너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없다라는 점이 제일 문제적인 팀인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올랜도가 마이애미 수비 상대로 상당히 고득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마이애미의 올 시즌 행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원정에서 4승 7패를 기록 중인 팀입니다. 원정에서는 승보다 패가 대략 2배 정도 많을 정도로 원정에서 성적 자체가 나쁜 게 마이애미인데 더군다나 이 백투백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좋거든요. 3승 1패입니다. 3승 1패인데 백투백 4경기에서 평균 득점 103.8에 불과합니다. 평균 득점이 103점, 평균 실점은 딱 101입니다. 더해봤자 205 수준이죠. 204.8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백투백 경기에서 마이애미는 공격의 힘보다는 무조건 수비의 힘만으로 3승 1패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는 게 남아있는 팀이라서 결국엔 이 경기는 기준점이 굉장히 낮죠. 210도 안 되는 수준인데도 저는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메인 선정 없이 마이애미 프렌 언더 볼게요. 이 경기는 직전 영상에서 브루클린 프렌 언더 메인 선정 없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왔듯이 이 경기도 마이애미 프렌 언더 저는 봤습니다. 다음 경기로 애틀란타랑 멤피스 경기인데 자 직전 경기 교류전 제가 교류전은 솔직하게 이런 분석을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호불호 영역인데 불호가 좀 많은 걸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저번에 했었던 데이터 찢는다 하면서 뭐 오클 원정 가갖고 뭐 24점 차 패배 232점 오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저기 읊으면서 결국엔 오바 훨씬 더 많지 않았냐. 오바 가능성 70% 80%다. 오바 볼게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를 굉장히 좀 무슨 바카라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교류전은 1년에 많아야 2번이고 그리고 전반기에 대부분이 거의 천마대결이고 그래서 전 시즌 거를 비중 있게 생각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사실 그 전 시즌하고 뭐 대격변한 팀들이 올 시즌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디트도 마찬가지고 클리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이 전 시즌 것보다 올 시즌에 차라리 교류전에 낸 결과물들을 토대로 분석하는 게 전 더 이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직전 영상에서 애틀란타 오바도 뭐 똥줄 끝에 연장을 안 갔어도 오바를 찍었고 그리고 인디애나 오바는 아시겠지만 막 터무니없는 핵언더 경기였으면은 이 분석 방법은 정말 잘못된 분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올라 한 3.5점 차 언더였죠. 근데 아시겠지만 피닉스가 데빈 부커가 25분 만에 부상당해가지고 피닉스의 득점이 예상치, 기대치보다 훨씬 다운됐던 것도 감안을 하면은 이 분석이 완전 터무니없는 분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애틀란타 멤피스 경기는 교류전이니만큼 데이터를 찍겠습니다. 자, 애틀란타 올 시즌 서브팀과 11번 맞붙었고 4승 7패, 패가 훨씬 많았죠. 오클 원정 가갖고 23점 패배하면 232점 오바. 결국에는 저는 이걸 메인으로 오바를 보기 때문에 언오바만 읽겠습니다. 세크랑 238점 오바. 그리고 뉴올 원정 가갖고 230점 오바. 그리고 포틀 원정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정 경기를 4번 연속했잖아요. 이게 서부 원정 연전을 치렀던 건데 이 서부 원정 연전,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부팀이 서부 넘어와서 원정 연전을 펼치는 일정 자체는 굉장히 고될 수밖에 없고 그런 여파로 3연속 언더를 기록한 적이 있었으나 다시금 뭐 이제 원정 연전이 아니라
홈으로 돌아온 일정 이런 거에서는 댈러스를 만나서 248점 해고바. 그리고 뉴욕 만나서도 또 오바. 그러고 레이커스랑 이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연장 안 갔어도 오바였죠. 266점. 연장 간 바람에 아주 해고바를 찍었고. 그리고 덴버한테 완전 찢어지면서 252점 오바. 그리고 샌안토니오 원정 갖고 259점 오바. 연장 안 갔어도 오바였죠. 제가 이거 메인 조합으로 오바를 갔었고. 그런 것처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정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서부팀과의 맞대결, 애틀란타 서부팀은 5연속 오바를 찍고 있는 겁니다. 이 연장전 오바도 다 연장 안 갔어도 오바였고. 이런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결국에는 단 0.1%라도 더 확률 높아 보이는 쪽에 돈들이 되는 게, 이 돈놀이잖아요. 그죠? 8호가 3언더입니다. 멤피스는 동부팀이랑 엄청나게 많이 맞붙었습니다. 14번. 정리하느라 굉장히 고됐는데, 11승 3패. 정말 동부팀 상대로 담당을 찐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랜도 만나갖고,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막 힘들게 들어갈 거 없이, 최근 것만, 워싱턴 만나갖고 232점 오바. 그리고 필라 상대로도 오바. 시카고 원정 미친 애고바. 그죠? 이게 연장을 안 가고 오바였을 겁니다. 273점은. 그러니까 달리는 팀, 올 시즌 페이스 수치 거의 1등, 2등 팀이 만난 거였잖아요. 멤피스랑 시카고는. 그 정도로 런앤건 팀이 둘 다 만나니까 그냥 미친의 오바가 찍힌 거고, 디트 만나서도 오바. 그리고 인디애나라는 기본적으로 템포가 빠른 팀 만나서도 또 해고바. 보스턴전에도 오바 찍혔었죠. 결국에는 얘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멤피스도 동부팀과의 몇 번 연속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8번 연속 오바를 찍고 있는 게 멤피스가 동부팀을 상대했을 시입니다. 그래서 기준적인 240대를 받은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11오바 3언더였고, 3오바 3언더였고, 그리고 동부팀 상대 지금 8연승 오바입니다. 8연승. 그러니까 동부팀 상대로는 멤피스가 계속 대량 득점을 하니까 승의 오바를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승의 오바. 말은 모르겠지만 승의 오바를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준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준점이긴 합니다. 240대면은. 그리고 애틀란타가 전 시즌처럼 진짜 압도적인 오바 페이스를 보여주는 팀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멤피스 믿고 갑시다. 멤피스. 메인으로 오바 보고 서브는 멤피스 마인 볼게요, 저는.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멤피스 마인. 제가 유타랑 브루클린이랑 유타 경기도 이것도 하필이면 또 교류전이어가지고 데이터 정리를 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분석 내용 자체를 좀 호불호 영역이 좀 많이 타는 영역이다 보니까. 자, 브루클린은 서부팀이랑 2번 맞붙어가지고, 4번 맞붙어가지고 2오바 2언더 반반 뛰기였고, 유타입니다. 유타를 먼저 했네요. 자, 홈팀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유타가 동부팀하고 4번밖에 안 맞붙었지만 3승 1패로 의외로 유타란 서부 꼴찌팀이 동부팀 상도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2오바 2언더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기준점이 220.5잖아요. 다 220.5 기준으로 언더 게임이 없었죠. 다 221점 이상은 다 넘겼었잖아요. 그것도 좀 주목할 만한 점이고, 브루클린도 서부팀은 상대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서부팀 8번 만났고 6승 2패. 자, 덴버라는 283점인데 이게 2차 연장까지 갔을 겁니다. 연장 안 갔어도 오바였고요. 멤피스 원정 가가지고 0.5 언더. 제가 0.5라고 적어놨죠. 0.5 언더였습니다. 0.5 언더를 한번 기록한 바 있었고, 그리고 또 멤피스 만나가지고 해건도 경기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뉴올 원정 가서는 212점 났는데 기준점이 211.5로 0.5 오바가 났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크 같은 팀 말고 좀 놀만한 팀하고는 같이 놀았고, 달리는 팀들 어느 정도 오바 성향이 좀 짙은 팀들하고는 해고바를 브루클린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사실 여기 써져 있다시피 저는 브루클린 지금 라인업으로 오바, 결국에는 오바라는 걸 보는 거는 졸전이 아니라 양팀 모두 팀야투를 잘 기록할 것이다. 공격 성공을 충분히 잘해줄 것이다. 라고 보고 가는 게 오바잖아요. 근데 지금 브루클린 라인업이 형편없는 건 분명 사실인데
지금 이거는 브루클린을 의심하기보다는 저는 유타를 믿거든요. 디펜레이팅 꼴찌 팀인 유타, 실점이 제일 많은 팀인 유타를 믿고, 브루클린이 서부 팀한테는 6승 2패로 상당히 강했던 점이 홈에서 유타 상대로는 좀 발동될 가능성을 보고서 221점은 넘겨줄 것이다. 오바만 볼게요. 저는 오바만. 승패인지는 패스하겠습니다. 클브라고 필라 경기는 클브는 홈온 백투백이고 필라는 홈에서 경기하고 원정 넘어오는 백투백입니다. 물론 경기 이 종료 시간 차이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동거리랑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좀 차이가 좀 있죠. 클브는 올 시즌 백투백에서 4승 1패, 평균 득점 119점, 평균 실점 110.2입니다. 그 정도로 4승 1패라는 성적만 보더라도 백투백에서 충분히 강한 팀인 게 클브리고, 마진 자체도 8.8이면 훌륭합니다. 백투백에서. 필라델피아는 올 시즌 백투백에서 0승 2패, 승리가 없었습니다. 다 졌고 두 번밖에 없었지만 평균 득점 104점, 평균 실점 110점이었습니다. 기록 자체가 좀 확연하죠. 올 시즌 맞대결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경기는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경기였는데 제가 이날 경기를 봐가지고 기억이 난단 말이죠. 이날 필라델피아가 맥시, 폴 조지, 엠비드, 빅3가 모두 결장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완전 생 잇몸 상태로 경기해가지고 8점 차로밖에 안 지면서 프레임 찍혔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날 이 필라의 잇몸들이 상당히 좋은 경기력과 더불어서 에너지 레벨을 좀 보여줬던 경기였거든요. 이날 결과가 114대 106이었습니다. 좀 220점 났던 경기였는데 오늘 기초에 217.5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잇몸 상태 필라랑 대결도 오바가 찍혔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준적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때도 오바였고, 맥시 폴조지가 출전 가능한 필라, 엠비드는 결장을 할 테지만 맥시랑 폴조지가 정상 출전 가능한 필라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필라와의 맞대결보다는 필라의 상황이 훨씬 낫죠. 이때는 뭐 레지 잭슨, 최근에 출전 기회도 못 받고 있는 레지 잭슨, 그리고 지금 장기 부상 끄는 맥케인이 이런 애들이 메인 스코어 역할을 했었고, 내일 필라는 폴 조지랑 맥시가 메인 스코어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클브리 잇몸 상태의 필라랑도 220점을 찍었는데 맥시 폴 조지 있는 필라랑 220 못 찍을까 하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클블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하게 이건 오바가 났어야 정상적인 경기였죠. 언더가 나는 게 정말 제가 쓴 대로 좀 기적의 언더 같은 건데, 오늘 오바 분위기를 연출하고 오바를 위협하게 만든 거는 미러키가 아니라 클블이었습니다. 클블이 엄청나게 좋은 슛감을 보여줘서 생 가비지 승리를 만드는 바람에 3점을 막 쏘는 족족 들어가는 바람에 오바 분위기가 화끈하게 연출이 된 거였죠. 그리고 클블이 오늘 미러키 전에도 템포가 정말 빠른 편이었습니다. 3점이 잘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픈 찬스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경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미러키가 뭐 수비가 나빴던 것도 있었죠. 분명히. 근데 이 클블의 와이드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이거를 집어넣는 능력을 보면서, 야, 특히나 클블 홈에서의 경기는 죽어도 언더를 까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뭐 결과적으로 0.5 언더가 났지만 정상적으로 라면은 오바가 났어야 정상인 경기였습니다. 맞죠?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그러고 지금 필라도 지금 3경기 연속 3점 수성률을 상당히 좋게 기록 중, 여기 나와 있다시피 40%, 42.1%, 36.4%. 그러니까 얘네가 막 이런 20대 경기를 솔직히 올 시즌에 많이 했던 팀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맥시랑 폴 조지가 복귀하고 나서, 그리고 얘네도 어느 정도 이제 올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예열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봐야겠죠. 맥시하고 폴 조지도 충분히 제목, 스코어러 역할을 고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217.5면은 이 경기 핸디는 좀 많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막 14.5 이런 핸디 기준점 마행 갔다가 좋았던 기억도 없고, 악탐 거부 프렘 뭐 이런 거 당하면서 좋았던 기억도 없고,
사실 필라가 이런 엄청난 큰 핸디 기준점을 또 받기에도 좀 어울리지 않는 팀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핸디는 안 쳐다보고 오바만 볼게요. 오바 217.5면은 좀 오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시카고랑 보스턴 경기는, 자, 우선 보스턴 시카고한테 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리턴 매치인데, 제가 리턴 매치는 솔직하게 분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턴 매치는 제가 분석을 피합니다. 어지간하면. 왜냐, 예상했던 대로 경기 양상 완전 거꾸로 나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크라멘토랑 레이커스 경기도 오늘 첫 경기지만 제가 분석을 아예 진행을 안 하죠. 근데 이 경기는 좀 접근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우선 보스턴이 이 시카고와의 2연전에서 수입을 당한다 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죠. 굉장히. 저 역시도 이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직전 경기에서 보스턴이 여기 써져 있다시피 팀 야투 39.2%, 3.25%. 그러니까 야투가 전혀 안 들어가지고 108점밖에 못 내서 지게 된 그런 경기였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지만 턴오버 개수가 안 보이시는군. 턴오버 개수를 4개밖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보스턴이 막 정말 경기력이 나빴으면은 이런 턴오버를 18개씩이나 범하고 이런 경기들이 굉장히 못한 경기들이고 턴오버를 4개밖에 안 했는데도 시카고한테 진 이유는 순전히 야투가 고장나서 슛이 안 들어가서 진 겁니다. 근데 올 시즌 보스턴이 원정에서 승률이 더 좋은 팀인 거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원정에서 평균 득점도 121.6, 120이 넘어가고 10승 2패거든요. 원정에서. 홈에서는 이미 4패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정의 승률이 훨씬 더 좋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스턴의 핸디캡 승률이 33%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스턴 바에는 전혀 메리트 있는 분석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시카고 프렌을 봤었는데 직전 경기도 시카고가 역배승을 하면서 프렌을 찍히니까 이 33%보다 더 내려왔겠죠. 한 30%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 보스턴 바에는 아무리 보스턴이 반등할 것 같아, 보스턴이 빡친 모드 발동해서 진짜 이번에는 대학살할 것 같아 라고 보여도 30%의 확률을 돈 들이댄다? 그거는 차라리 실시간 게임하는 게 낫고, 제가 봤을 때는 오바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보스턴이 올 시즌 전체의 3점 메이드, 3점 포인트 메이드 개수가 평균이 18.8개거든요. 18.8개. 리그 1등입니다, 당연히. 근데 직전 경기 보이듯이 14개밖에 못 넣었어요. 그 전까지 아무리부터 18개 이상 넣어줬던 게 이 보스턴이었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3점 진짜 잘 안 들어갔고, 성능만 보다 25% 잘 안 들어갔고, 많이도 못 넣었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자, 보스턴의 반등을 보면은, 얘네가 한 20개 이렇게 넣으면은, 이날 경기보다 6개 더 넣는다 치면은 18점 더해지는 거거든요. 이날이 225점 났으니까, 18점 더하면 243점입니다. 240점 기준 좀 높아도, 오바 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보스턴 반등 믿고, 오바만 볼게요, 전 오바만. 보스턴 마이너는 안 보고. 자, 이 박스 스코어 분석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부터는 약간 신문기사 같은, 약간 칼럼식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게 더 괜찮은지 한번 평가 좀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랑 골스 경기인데, 자, 직전 경기에서 철저히 개망신당한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골스는 멤피스의 야투가 미친듯이 터진 것과 별개로, 골스의 팀 야투가 35.6%, 완전 여자농구 수준을 기록을 했죠. 커리가 24분 뛰어가지고 야투 빵개, 자유투로만 2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24분 동안 2점 넣은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자유투로만. 드레이먼드 그린도 19분 뛰어갖고 야투 빵개, 리바운드 빵개, 어시스트 빵개, 턴오버 4개. 그러니까 완전히 드레이먼드 그린, 스테판 커리 두 명이서 완전히 철저하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처음이라 그러죠. 커리가 야투 빵개를 성공한 경기는 역사적으로 커리가 NBA 선수가 된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슈레더도 직접 데뷔전을 치러는 야투 12개 던져갖고 2개 성공, 10%대였습니다. 그냥 단체로 맛이 날 수준이었는데, 이미 양팀 리턴 매치로 2번의 맞대결을 이번 시즌에 펼친 적이 있었죠. 2번 다 골스 홈이었는데 2차전에서 220점 나왔었습니다.
이날에 미네소타의 3점이 45.2%, 그리고 골스가 39%, 두 팀 모두 3점이 괜찮게 들어간 날, 평균 이상으로, 리그 평균 이상으로 둘 다 잘 들어간 날이었는데도 딱 220점밖에 안 났다라는 거. 그리고 양 팀이 직접 보여줬던 엄청나게 나빴던 경기력을 감안해 보면은 졸점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골스가 12월 이후로 2승 6패거든요. 상당히 저조하죠. 이 2승 거뒀던 거 보면 아시겠지만 휴스턴전하고 미네소타 리턴 매치에서 한 번 이긴 거, 이 두 번이었는데 휴스턴전에 휴스턴한테 93실점, 미네소타는 106실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대의 득점을 철저하게 억제하면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 12월의 유일한 2승은 결국에는 지금 골스가 승리하는 공식은 수비의 힘으로 승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미네소타가 승리한 경기, 윈 떠져 있는 이 미네소타 승리한 경기들 다 언더였죠. 다 언더였잖아요. 그러니까 미네소타도 지금 승리하는 공식 자체가 수비의 힘으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양팀 모두 12월 이후로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수비의 힘 아니면은 진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양팀이 결국에는 직전 경기 완전 개망신당하고서 반등을 하는 게, 공격의 힘이 반등하는 게 아니라 수비 에너지를 쏟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저는 미네 마인하고 미네 마인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메인 선정 없이. NBA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테판 커리가 12월 이후로 별명 큐리잖아요. 큐리. 12월에 굉장히 못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올 시즌 뭐 직전 경기 댈러스전에는 30, 아주 야투 볼륨과 효율 둘 다 좋게 기록한 경기도 있는데, 뭐 저는 이 12월의 커리보다도 이게 더 주목할 점이라고 봐요. 올 시즌 홈에서 평균 득점이 24.8, 개인 야투 48.4%, 3점성 48.1%. 홈에서 커리는 거의 NBA 탑급 선수, 여전히 탑급 선수지만 원정 나가면 41.8%, 3점성 36.2%, 평균 득점도 4.6점이나 하락을 하고, 평범한 선수죠. 원정에서는 사실 이 정도 지표면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리는 가뜩이나 뭐 12월의 커리 이런 말도 있겠지만 12월의 커리보다도 원정에서 훨씬 못하는 커리가 미네 원정 가서 잘할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미네 마인 메인으로, 메인 없이 미네 마인 언더. 뉴올하고 뉴욕 경기는 뉴올리언즈가 원정에서는 진짜 프렌 달성률이 완전 처참한 수준이라서 제가 직전 경기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조합표 1등 경기, 오늘의 단폴더가 휴스턴 마인이었거든요. 아주 푸근하게 들어왔던 20점 차. 자, 홈에서는 그래도 프렌을 곧잘 찍는 팀이라 직전 조합표 1등이었던 휴스턴 마인보다는 조금 꺼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보긴 봐야죠. 자, 뉴올이 직전 휴스턴전은 박스 스코어입니다. 이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점 성공률을 46.4%를 기록했어요. 뉴올리언즈가 여기 써져 있다시피 11월 6일 이후로 한 달하고도 보름 만에 3점 성공률 40%를 넘긴 경기를 한 거거든요. 거의 45일 만에 40%를 넘긴 겁니다. 드디어 3점이 한번 터진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20점 차로 졌어요. 리바운드도, 공격 리바운드 뉴올리언즈가 더 높았는데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뉴올리언즈가 문제가 뭐냐면 페인트존 수비가 아예 안 됩니다. 미시라는 애가, 이 올 시즌 루키 미시라는 애가, 얘가 뭐 인생 성공한 애드만요. 알아보니까 뭐 아프리카 국적인데 거기서 이제 막 진짜 막 흙바닥에서 농구 연습해갖고 NBA 선수가 된 그런 애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키는 골밑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게 좀 입증이 되는 게, 지금 뉴올리언즈 최근 5경기 상대팀 평균 팀 야투가 49.1%, 50%에 거의 달하는 수준이잖아요. 꼴찌에서 26이면 꼴찌에서 4등, 5등 이 정도 수준이잖아. 그죠? 자, 뉴욕은 최근 한 7경기만 보더라도 팀 야투 50% 넘긴 적이 하나, 둘, 셋, 넷, 5번 있을 정도로 팀 야투에 터질 확률, 팀 야투를 상당히 좋게 기록할 가능성이 대략 70% 이상인 팀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대팀 야투를 억제하는 뉴올리언즈 상대로 뉴욕이
팀 야투를 좋게 기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뉴욕이 팀 야투를 좋게 기록한다? 이것도 교류 전에 제가 이걸 정리를 하긴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나하나 읽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일정대로 제가 정리한 거라고 했잖아요. 뉴올리언즈는 지금 동부팀 상대로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연패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동부팀 상대로 10연패를 달성하고 있고 인디 원정 가가지고 4점 차 순방한 거 벼르클린한테 2점 차 순방한 거 말고는 27점 차, 28점 차, 33점 차, 12점 차, 15점 차. 이렇게 대량 학살당한 빈도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도 서부팀 상대로 4승 3패인데 이상하게 서부 원정 가서도 잘했습니다. 피닉스 원정에서 4승 3패 그렇게 막 좋은 성적까지는 아닌데 평균 득점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 서부팀 상대로. 그리고 서부팀 상대로 3번 연속 지금 대량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피닉스 원정 가서 138득점 센 가비지 만들었고 덴버 원정 가서 145득점 센 가비지 만들었고 미네 원정 가서도 바로 직전 경기 133득점. 그러니까 지금 서부 원정 땅 밟았다 하면은 3경기 연속 133득점 이상 센 가비지 3번 연속. 그것도 다 덴버, 피닉스, 미네소타 프로권 강팀 상대로만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거 믿고 뉴욕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솔직히 뉴욕이 서부 원정 넘어왔을 때 피닉스, 덴버, 미네 상대로 다 핵가비지 만들었는데 뉴올리언즈 상대로 갑자기 고전한다? 이것도 좀 웃긴 일이죠. 그렇죠? 자, 샌안토니오하고 포틀랜드 경기는 어제 댈러스랑 클리퍼스 경기가 먼저인데 이거를 제가 페이지를 제작하는 걸 좀 깜빡한 것 같습니다. 댈러스랑 클리퍼스 경기는 리턴 매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리턴 매치를 안 좋아하는데 이 경기는 접근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제가 이건 개인 배팅으로 오바를 갔었거든요. 클리퍼스 역배승하고 오바를 따로따로 배팅을 했었는데 직전 경기에 이게 213점밖에 안 났단 말이죠. 근데 긴 점이 낮아진 경기여갖고 210대 후반이었나 220.5였나까지 낮아진 경기여가지고 이게 막판에 10점만 났으면 오바였다. 3분 남고 3분 30초가 남고 10점만 났으면 오바였는데 가비지 애들이 나왔고 3분 동안 야투를 성공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은 언더난 경기였거든요. 제가 봐서 기억을 하는데 이날 클리퍼스는 118점을 생산해서 할당량 이상 충분히 해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때문에 언더난 게 아니었어. 댈러스가 95점밖에 안 내갖고 언더난 건데 아시다시피 돈치치는 오늘 경기에서 결장을 확정하고 어빙도 이날에 결장을 했었잖아요. 둘 다 결장. 그래갖고 디니디가 이거 선발로 출전해갖고 38분 굉장히 출전 시간을 오래 기록했던 선수가 됐는데 3점도 빵프로였고 막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막 훌륭한 경기력을 전혀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나쁜 경기력. 그러니까 어빙의 빈자리가 굉장히 컸다라는 건데 어빙은 지금 인저리 리포트에서 완전 제외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댈러스가 홈에서 펼치는 연전에서 또다시 무기력한 모습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어빙이 돌아온 댈러스가 같이 득점을 합작하고 클리퍼스는 최근 야투 회복세를 2경기 연속 야투가 상당히 좋은 경기를 치렀으므로 야투를 꼬라박을 가능성보다는 이 흐름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오바 볼게요. 이 경우 오바. 세난하고 포틀 경기는 자, 이 경기는 이게 좀 중점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 2번 있었는데 훨씬 최근 경기였던 12월 14일에 양팀 맞대결에서 제레미 그랜트가 엄청난 주사위 6 나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레미 그랜트 야투 19개 중 12개 이게 성공률로 환산하면 최소 60% 이상입니다.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일 거예요. 3점은 80%였습니다. 3점 10개 던져갖고 8개 넣는다? 말도 안 되죠. 제레미 그랜트가 32득점 팀 내 최다 득점자. 그러니까 제레미 그랜트가 완전히 주사위 6 고점 완전히 고점이 나왔음에도 세나한테 졌어요. 2점 차로. 그러니까 제레미 그랜트가 제가 위에 적어놨는데 근 몇 달 만이지? 한 달에서 2달 만에 30점을 넘긴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제레미 그랜트가 원래 잘하는 애가 좀 더 잘한 거 아니었냐. 이게 아니라 원래
잘하지 못했던 애가 뜬금 터진 그런 느낌입니다. 앰퍼니 사이먼스 최근에 나쁘지 않지만 이날의 고점이었죠. 15개 던져갖고 8개면은 자유투도 100% 성공했고 30득점. 결국에는 이 포틀랜드의 가장 메인 스코어러 2명이 62득점을 합작했는데 세나한테 결국엔 졌다. 포틀 홈에서. 결국엔 포틀랜드 홈 원정 차이가 꽤 유의미한 팀입니다. 얘는 홈발 많이 받는 팀이란 말이죠. 포틀랜드가. 근데도 졌다. 이게 좀 핵심이고, 그리고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 11월 8일에는 웬바냐마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32분 출전하고 야투 13개에서 4개 12득점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웬바냐마가 거의 보이지도 않았던 그런 경기였음에도 13점 차로 샌안토니오가 찢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국에는 지금 웬바냐마가 샌안토니오 제일 좋잖아요. 지금 웬바냐마 폼이 거의, 그러니까 MVP 레더 랭킹에 들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웬바냐마까지 좋은데 지금 샌안토니오가 또 홈에서 하는데 기준 좀 6.5다? 마인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세난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그래도 포틀랜드가 최근에 언더보다 오바 많이 찍고 있으니까 오바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피닉스랑 디트 경기인데 그게 언더 볼게요. 그냥 써져 있죠. 데빈 부커가 어제 솔직히 제 분석이 맞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릴라드 버전으로 그거 하면서 디펜 레이팅이 11이나 내려간다. 릴라드가 없을 때. 수비는 좋아지고 공격은 릴라드가 코트 안에 있으면 공격은 좋아지고 수비는 되게 나빠지는 거다. 라고 하면서 언더를 봤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0.5 언더 나서 너무 해피하지만 분석이 맞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 데빈 부커가 코트 안에 없을 때 12 이상의 디펜 레이팅이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건 수비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데빈 부커의 영향력, 공격력은 좋아지고 수비는 훨씬 나빠지는 이 영향력,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닉스가 솔직히 홈 연전 일정에서 동부팀 차례로 상대하는 일정이면은 여기서 안 진다고 보고 피닉스 승마엔 보는 게 무조건 맞는 경기긴 하거든요. 사실 일정상 뭐 지금 뭐 부커 없어도 드란트 여전히 건재하고 브래들리 빌도 최근에 효율은 좋게 챙기고 있는 이유고 이러면서 피닉스 승마엔 봐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인데, 피닉스가 최근에 실점이 22입니다. 최근 5경기. 실점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점을 많이 할 수도 있는 팀을 그냥 일정만 믿고 마인 들어가는 게 저는 좀 꺼림칙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데빈 부커 없는 이 데이터만 좀 집중해서 언더만 볼게요. 저는 언더만. 굳이 보면 피닉스 마인은 기본 이하로.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녹화를 진행해 봤는데 경기도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상 안 끊어가려고 좀 속도도 좀 올렸고. 자, 어제 주간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3배당으로 적중을 했고, 오늘은 깔끔하게 뭐 3경기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두 조합만 가서 깔끔하게 판스리 올킬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주 좋죠? 자, 소노 마인이 개꿀 딱지네요. 소노는 22점 차로 이기고 있고, SK도 역전을 하긴 했는데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선생님 시청해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지간하면은 NBA 영상은 쉬지 않고 좀 열심히 좀 착실하게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영상 올리고 투표 한번 걸겠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박스 스코어 분석이 더 나은지 아니면 신문 칼럼 같은 이 칼럼 분석이 나은지 이것만 좀 투표를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가닥을 잡을게요. 이 영상 제작할 때 항상 제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런 좀 아리까리한 게 아직도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좀 선정이 되면은 불평불만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럼 분석이 좀 더 와닿는 게 좀 더 몰입감이 좋으셨는지 아니면은 이 박스 스코어 분석이 나았는지 이거 투표만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